3x의 제곱에 4x 마이너스 12x 그쵸?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24x인가요? 그 다음에 3y 제곱에 마이너스 14 플러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x인가요? 18y고 플러스 4 더하기 36 더하기 64 더하기 49 더하기 1 더하기 9인가요? 100인가? 50 163인가요?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3에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7 플러스 163 3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3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저거 그죠? x가 얼마고? 4고 y가 3때가 저 제곱의 합의 그러니까 저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합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경우죠. 자 근데 무게중심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8 3분의 7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g는 14, 12, 4 6, 9, 3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똑같아요 똑같네 왜 똑같지는 물리야 과학이거든 물리에서 벡터를 다루면서 알게 되는데 그래서 벡터의 크기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세 개의 무게를 달았을 때 균형을 이루는 점이라고 그랬죠? 벡터 혹시 배웠어? 과학 맞점 배웠지? 그러면 이제 무게라는 건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균형이 딱 맞는 거야. 근데 그 힘의 크기를 길이로 표현하거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 세 개가 균형을 만드는 무게중심이라서 저 세 개가 저 균형을 잡으니까 무게중심이 저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인 점. 수학적으로 거기까지 증명하지는 않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면 요거를 문제를 보면 바로 그냥 무게중심을 찾죠. 연관성을 가져놓을 필요는 있는데 저게 진리고 엄청 중요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시험 전에는 중요하겠지. 우리가 기말을 볼 때 이제 내년 7월쯤에 이제 기말을 볼 건데 기말 공부할 때는 요거까지는 알아놔야지 1등급 월표동에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해주겠지만 지금 저게 엄청난 진리냐? 그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볼 줄 알면 충분하다. 예, 갑니까? 무게중심하고 이제 원방 가면 되나요? 자, 원으로 가봅시다. 원은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좀 배우죠. 근데 중학교 때 조금 더 배우고 원이 뭐죠? 저는 꼭지점이었는데 꼭지점이었는데요.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원을 원주의 둘레 원주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누면 무리수가 나와. 그럼 우리가 이거 파이라고 하고 원주의라고 할 거야. 정말 신기한 일 아니니? 우리가 원을 되게 많이 그리는데 반지름이 유리수면 둘레는 항상 무리수였어. 반지름이 무리수면 둘레가 유리수가 나와. 생각보다 무리수가 우리 삶에 엄청 가까이 있는 수가 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수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엔 그렇단 말이야.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는 수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또 부러지는 수인 거야.
선생님이 정사각형을 그렸어. 얘 분명히 무리수. 그러니까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유리수는 좀 더 편한 수, 무리수는 뭔가 복잡하고 뭔가 뭐 완벽하지 않은 수 이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 수분하지 않는 무한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삶의 우리 눈에 보이는 수예요. 길이가 뭐 무한히 가지 않잖아요. 근데 다들 뭔가 되게 무한히 나랑 떨어지지 않는 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원의 둘레 원주의 길이를 2파이 r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서 외웠고,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편집을 주고 파이 r 제곱으로 배웠죠. 왜 파이 r 제곱이죠? 그러니까 수학이 고등학교 되면은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배울 양이 엄청 많아질 거거든. 근데 선생님은 조금 다 증명을 하는 스타일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의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선배들 중에 공부 잘했던 선배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스토리가 생겨나니까 그 스토리 라인을 기억하는 거야. 필요하면 자기가 까먹으면 만들어서 쓰면 죽어도 안 까먹지. 근데 중간에 스토리 라인 다 까먹고 그냥 공식만 외우면 인간의 두뇌는 엄청나게 반복하지 않으면 까먹잖아. 그러니까 구구단 수준으로 외우지 않으면 나는 저거는 내게 아닌 거지. 근데 이런 이유, 내가 아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나왔어. 그걸 기억하면 완전 하게 될 거가 되거든. 왜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냐? 저 원을 근사법으로 구하는데 이것도 아직 지식이 얇아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잘랐어요. 이걸 아주 잘게 자르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직사각형의 근사가 될 거야. 근사가 가까워질 거야. 아주 가까워질 거야. 그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반지름이 되면 여기가 뭐야? 원주의 2분의 1이 되겠지. 직사각형 넓이는 r 곱하기 원주 2파이 r의 2분의 1이니까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필요하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딱 두 번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좌표 평면에서 원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선생님 이제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 직선은 뭐로 정의되니? 라고 물어봐. 그럼 방향과 위치로 정의돼요. 직선은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 방향과 위치로 정의합니다. 공간에서도 방향과 위치로 정의하는데 그게 벡터에서 배웠는데 빠졌어요, 여러분. 희소식이죠. 공간 벡터를 하면 너무나도 어려워. 되게 쉬운 건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방향은 뭐가 나타내? 기울기가 나타내고 비율이죠. 위치는 지나는 점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 도형을 배우면서 얘기했을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단 한 개야. 다시 얘기하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직선이 정의되는 걸 알 수 있어. 직선이 하나만 나오거든. 그럼 난 두 점이 주어지면 얘네 둘을 알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우리가 앞단원에서 해왔을 거라고 믿고 지금 원을 나가는 거야. 원은 뭐하고 뭐로 정의되느냐? 중심에 위치하고 반지름으로 정의돼. 그래서 정점 A가 존재하고 정점 A로부터 R만큼 떨어진 동점 P의 자취를 우리가 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어떤 점들이야? 점 A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이런 동점 P들이 되게 많은 거고, 그거의 자취가 원이 되는 거고. 그럼 자취의 방정식은 이렇게 정의되겠죠. AP 길이가 R이구만.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 되죠. 이걸 좀 더 수식으로 정리하면, 저건 루트니까 싫으니까 AP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쓸 거고, AP의 제곱은 어떻게 돼? x-a 제곱에 y-b 제곱은 R 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
방식의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은 항상 중요한 값들을 쉽게 보여주는 형태의 식을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이차 함수의 표준형도 꼭지점이란 아주 중요한 점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을 안다라는 것은 원래 기본형을 얼마만큼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x가 얼마일 때 y 값이 증가해서 감소 또는 감소해서 증가로 변하는 점이 어디고, 그렇기 때문에 y 값의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거지. 원방도 마찬가지야. 뭐하고 뭐로정이네? 중심과 반지를 물어서면 돼. 그럼 이 표준형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필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인데,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알려주면 너무 쉽잖아.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도 표현해 줄까? 지름의 양끝. 지름의 양끝이 나오면 지름의 중점이 중심이, 그리고 지름의 양끝점을 하면 지름의 길이가 나오면 2분의 1하면 반지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겠죠. 자, 저 표준형을 전개해주면 이런 꼴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원도 이제 2차 곡선 중에 하나인데, x제곱, y제곱, x의 1차, y의 1차 상수로 이루어진 이런 식을 2차 곡선이라고 부르고, 그 원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은 애들이 원, 2차 곡선입니다. 얘네들은 미지수가 몇 개야? 이 원이 유니크해지는, 그러니까 이 원이 딱 하나만 결정되려면 뭐가 정해져야 돼? A, B, C 세 개의 값이 정해져야 되지. 그러면 기본형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정의하려면 우리가 점 몇 개가 필요해? 3개. 중심은 원위의 점이 아니고 얘는 원위의 점이지. 원위의 점 3개가 주어져야 미지수 3개가 해결이 돼. 그래서 원위의 점 3개를 알려줬다. 그리고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뭘 해야 되겠어? 일반형을 써야 되겠지. 뭔가 지름의 양끝이라든가 중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럼 난 뭘 해야 되겠어? 표준형을 사용을 해야 될 거야. 이게 기본이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진짜 안 쓰는 말이 빨리 해 라는 말. 그러니까 빨리 해라는 게 급하게 풀지 마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공부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차분하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식 외웠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빨리 푸는 게 잘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와가지고 엉망으로 풀어도 빨리 풀면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지금 공부를 잘하는, 특히 중등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뭐 몇 개 없거든. 그냥 뭐 학원에서 쌤 정도 한 바퀴 풀면, 그리고 선생님들 프린트 수학 뽑아서 모의고사 풀어보면 100점이잖아. 그럼 내가 외울 게 안 많거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고 왜 그렇게 되는가? 늘 공부하는 게 수학인데 문제풀이 하는 게 수학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이제 고등부 수학. 중등부처럼 문제 유형별로 해결해서는 답이 안 나오기도 해. 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유형이 없냐?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해보고 저 말뜻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정의가 제일 중요해. 이 두 개 다 뭐에서 나왔어? 요 식에서 나온 애들이죠. 그 다음에 책에서 정리를 해놓았는데 얘네들을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필요한 거 더하고 뺀 다음에 이항한 거야. 얘네들은 중심을 나타내게 될 거고, 그렇죠? 여기가 반지름이 되죠. 이게 r 제곱이니까 얘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걸 뭐 일반형의 삼각형 결정, 원의 결정 조건이라고 써놓기도 하는데 아무 의미 없죠. 하등 쓸모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물론 생각을 해야겠죠. 정리했을 때 같은 식이라고, 같은 식이야. 전개했냐 안 했냐의 차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얘를 바꿨을 때 상수항 이쪽은 r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r은 실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길이는 항상 뭐예요? 실수고 양수죠. 그러면 얘가 실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실수가 아니면 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형태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지만 실제로는 원방이 아닌 애들도 있는 거예요. A, B, C에 따라서 어렵진 않죠. 자, 대표제를 한번 봐볼까요? 차근차근. PPT가 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PPT는 아니군요. 선생님 말이 좀 빠른데 많고 괜찮아? 따라올만해? 조금 괜찮아요. 좀 빨라? 네, 조금. 정보가 너무 많나? 말해주는 정보가? 아, 괜찮아요. 그래도. 따라올만해? 못 따라오겠으면 얘기해. 천천히 해줄 테니까. 1대1로 하는 되게 운 좋은 수업이니 네. 그런 거를 편하게 할게요. 아니 주현쌤도 말 빠르지 않냐?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지. 이게 자 봅시다. 세례 1번입니다. 나는 이런 거 공식 이렇게 다시 한번 잘 보이게. 이런 거 되게 안 중요한 거거든. 내가 이거를 외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선생님 왜 이런 거 안 알려줘요? 막 그러는데 알려줘. 근데 이거 그리고 알려주는데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는 짓이라서 이걸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네가 만들었을 줄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개형 테스트를 보지 대신에. 원방 개념 설명이 끝나면 개념 테스트를 줄 건데, 그러니까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방금 설명한 내용들의 문제만 한번 봐봅시다. 중심이 주어졌고 한 점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이 왜 중심과 반지름은 뭐로 정의돼, 직선도 뭐로 정의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내가 뭐하고 뭐를 구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친구들이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저렇게 풀었으니까 비슷한 문제니까 숫자 바꿔서 그냥 그걸 따라 푼다고. 그러면 그 문제 푸는 기회가 내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 나는 뭐가 필요해? 원의 방정식을 하려면 중심하고 반지름이 필요해. 중심을 줬어. 아, 반지름을 구해야겠구나. 근데 준 힌트가 뭐야? 한 점이야. 어떻게 구할 거야? 그림을 그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줬어. 막 그렸어요 지금. 막 그렸습니다. 그렇지.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 제곱해서 이거 넣으면 나오지. 왜 그렇게 하지? 이게 반지름인데? 우리 그림에도 보는데 우리는 그림을 안 봐. 그냥 문제를 푸는 거지. 방정식을 계속 만들려고 해. 줬잖아, 2점. 반지름이잖아, 이거. 난 반지름이 필요한데 반지름을 구하는 2점을 줬는데 우리가 못 읽어. 그렇게 풀진 않았으면 좋겠어. 틀린 건 아닌데 나는 뭐냐면 뭐든지 그냥 문제를 풀려고만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네가 주도적으로 반지름 모르네? 그림을 생각하면서 여기하고 여기 줬단 말이야? 그냥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반지름 이거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3의 제곱에 3의 제곱 루트 18 3루트 2구나. 이게 나와야 되거든. 우리가 진짜로 읽는다라는 건 이거거든.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건 이런 거죠.
물론 식에 넣는 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문제 풀이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어진 정보 내가 그다음에 필요한 정보가 뭐고 그걸 어떻게 뽑아낼 건가가 더 중요해요. 뭐 넣어서 1콤마 6 넣어서 푸는 게 어렵다는 거나 그런 것도 아니긴 한데 선생님은 그림을 항상 그렸습니다. 왜 태도가 그렇게 되는 거야? 계속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지. 아니면 선생님 풀어준 방식이 기억 안 나면 못 풀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주어졌고 뭐 지름의 한 점이 0,3이고 4,1이야. x좌표나 y좌표가 같으면 뭔가 그림을 좀 잘 그려볼 텐데 그렇지도 않죠. 삐뚤어졌죠?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면 되죠. 그럼 나는 원의 중심이 필요한데 중심은 나오네요. 2하고 2인가요? 한지름은 구하면 되지 뭐. 루트에 4 플러스 1 루트 5구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x-2의 제곱에 y-2의 제곱은 5가 나오는 거죠. 그림을 안 그리고 이거 지름이니까 뭐 이렇게 풀지 마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왜? 우리는 해석기하를 하는 거야. 도형을 다루는 거야. 도형을 다루는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도형을 식으로 다루려고 해석기하를 하지만 식을 다루기보다는 도형을 자꾸 봐야 돼. 식으로 해석하는 상황이 많지 않아. 그림으로 보고 뭐 그림 피타고라스 징글징글하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교점의 방정식 이런 거 있잖아. 방정식 갖다 푸는 거 많지 않아요. 교방 많이 안 풀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3번 중심이 3,마오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그럼 나한테 알려준 정보는 이거지. 어떤 원이 하나 있어.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이게 비슷한 문제를 선생님 이제 수업하는 여학생 걔는 이제 중2거든? 중3 너도 중3 올라가는 거지. 너랑 똑같은 학년이구나. 걔랑 뭐 이거 수업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심을 a, 3a 빼기 5야. 그리고 이제 점이 하나씩 두 개 주어졌죠. 이렇게 1,y 1,2 해서 이제 우선 중심이 주어졌으니까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밖에 없거든. 자 이래놓고 이제 이걸 넣은 거지. 1,2하고 5,2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썩 권장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말이겠죠. 난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어야 돼. 알아야 돼요. 그럼 저 그림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이식 말고 여기다가 1,2 넣어서 요 식과 요거 연립하면 어차피 A에 대한 1차인가요? 그러니까 풀면 돼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 또 뭐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원의 성질을 잘 못 써. 이 길이하고 이 길이랑 같아요. 물론 같은 식이긴 하겠지만 a-1의 제곱 똑같은 식이야. 3a-5 빼기 2의 제곱은 5-a의 제곱 -3a 플러스 3의 제곱.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식이고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식의 대입을 한 거지. 뭐가 더 나을까? 나는 여기까지 보였으면 좋겠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봐야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자, 일반형이 주어졌습니다. 중심 좌표가 1,5이고 반지름이 3이다. A, B 구해봐라. 이거는 뭐 우리가 2차 함수 배우면서 징글징글하게 부분적으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정말 많이 연습했었죠. 그리고 빼기 1 빼기 16 플러스 A는 빵이니까 x-1의 제곱에 y 플러스 4의 제곱은 17 빼기 a가 돼서 중심좌표가 1,마사라서 b가 마사네요. 17 빼기 a가 9니까 9 조심해야 돼. 여기 r 제곱이지. 이 자리가 r 제곱이죠. 그래서 a는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는 미정계수 K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빼기 1 빼기 4 플러스 k 플러스 1이 0 되고 x-1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k, 4-k인가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 1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얘가 r 제곱자리에 왔으니까 4-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4보다 작으면 돼요. 어때? 보통 수업하듯이 천천히 한다고 한 거거든요. 빠른가요? 조금 빠르죠? 조금 빨라? 문제 풀어봐 시간을 줄까? 설명해주고?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걸 풀래? 아니면 어떻게 하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예제 한번 그러면 지금 요 뒤에 거 나가기 전에 잠깐 풀어볼 시간 줄까요? 4개 정도 나왔으니까. 네. 오케이. 원방은 더 뒤야 씨. 그럼 직방이잖아. 네. 뒤에. 원이 직선의 뒤야. 너 직선의 방식 안 한 거니? 직방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니 혹시? 선생님 직방은